그 이름이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선생님이 좀 먼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맛있는 사탕이 하나 있는데, 사탕을요, 소원이도 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승비라는 친구도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탕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괄호 앞에 붙어 있는 이 사탕은요, 마법의 사탕이에요. 내가 여기 기다리는 친구가 몇 명이 되었든 계속 분배할 수 있어요. 너도 가져, 너도 가져. 만약에 3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3개로 계속 저도 남는 그런 사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원이가 사탕을 받게 됐죠. 이렇게 사탕을 하나, 그림 이상하네요. 받게 될 거고, 승비도 어때요?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사탕 받은 두 친구는 어떻게 연결하냐? 여기 가운데 덧셈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뺄셈이 있었다면 뺄셈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이런 개념이에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괄호 앞에 먼저 얘네를 계산하고 나중에 곱하라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곱하고 나중에 더해도 관계없다. 분배 법칙을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큰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요, b 플러스 c 이거죠? 그리고 세로가 a예요. 이만큼이 이 사각형의 넓이에요.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더해보려고 해요. a 곱하기 b죠? 얘는요 a 곱하기 c예요. 나중에 이렇게 먼저 한 방에 해결하나 결과가 어때요? 당연히 넓이 똑같겠죠? 지금 보니까 괄호 안에 덧셈이 있습니다. 통분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통분해도 되죠? 난 뭐 통분 별거 아닌데? 하고서 10분의 이렇게 통분하고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에 10이라는 사탕이 있죠? 얘를요 먼저 분배한다면 약분이 될 것 같죠? 그러면 통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친구하고 3이라는 친구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10을 기다리고 얘도 10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이에는 뭘 쓰면 될까요? 더하기 있죠? 그러면 덧셈을 이렇게 얘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하는 거죠? 우와, 약분이 되네. 5 마이너스 하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약분이 되네. 2 3은 6. 분모가 없는 간단한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답은 우리 너무 열심히 했죠? 1. 이렇게 무엇 덕분에? 분배 법칙 덕분에. 자, 어때요? 13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렇다 치고 9.72. 여기에도 13이 있고 여기에도 13이 있네. 아, 니네 지금 13이라는 사탕을 분배 받았구나. 13을 다시 뺏어올래. 일단 사탕 다시 내놔봐. 여기에서 13이 빠졌어요. 누구 남아요? 마이너스 9.7이 남죠? 이쪽 동네에서 13 다시 뺏어왔어요. 얘 남죠? 마이너스 0.28 남아요. 근데 뭘로 엮여 있었을까요? 당연히 덧셈으로 엮여 있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엄청 좋은 일이 생겨요. 얘네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답 뭐예요? 마이너스 하나고 13 곱하기 10, 130이라는 간단한 답을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봅시다. 13 곱하기 100 더하기 2래요. 102니까 곱해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지만 먼저 분배를 했대요. 그래서 13 곱하기 100, 13 곱하기 2로 했어요. 이거 무슨 법칙 쓴 거예요? 분배 법칙. 지금은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해요. 요거 첫 번째 거 하면 1300이고요. 이거 해봤자 26이죠? 26.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곱하기 10 마이너스 2예요. 가운데 빼기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얘만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12를 분배해서 이렇게 썼고 12를 분배해서 어떻게 쓰면 돼요? 2가 12를 기다리고 있었다. 얘도 역시 무슨 법칙을 쓴 거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왔던 얘랑 아주 비슷한 얘가 나왔어요. 와, 이렇게 복잡할 때는 뭔가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일단 괄호가 없기 때문에 뭐를 분배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뭔가가 분배되어 있는 걸 다시 빼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3.75 갖고 있고
이 동네에서도 3.75 갖고 있죠. 다시 좀 뺏어오자 했어요. 뺏어와 볼까요? 3.75를 뺏어오고 보니까 여기에는 18점, 여기에는 8.59가 있었어요. 그 사이는 빼기니까 빼기로 연결해 줬더니 59가 사라지는 게 보이네요. 3.75 곱하기 18.59에서 8.59 빼면 10 얼마나 간단해요. 10만 곱해주면 37.5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와, 엄청 복잡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인데, 자, 혼합 계산에는요, 덧셈, 뺄셈도 있고요, 막 괄호도 있고요, 거듭 제곱도 들어있고요, 당연히 곱셈, 나눗셈도 들어있어요. 순서예요. 한 번에 딱 계산될 수도 없고 암산에서 딱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 먼저 해야 되는 건 초등학교 때 했을 거예요. 괄호가 완전 최고다 라는 생각도 초등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 센 애가 등장했어요. 우리 중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거듭 제곱 있죠? 얘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식이 와장창창 다 오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넘버원 1번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은 초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일단 문제 속에 거듭 제곱 하나만 사라져도 괄호 해결하고, 괄호 안에서는 당연히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해야겠죠. 소괄호가 제일 1등이었고 그 다음이 중괄호였고 마지막이 대괄호. 자, 그럼 우리 이 순서대로 한 번씩 체크를 해봅시다. 괄호 해결하고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얘 한 묶음이라고 했죠. 나눗셈 어차피 곱셈으로 고쳐 풀었어요. 뺄셈도 덧셈으로 고쳐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네는 다 곱셈, 얘네는 다 덧셈이에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예요? 거듭 제곱이 없다면 여기 생략해도 되는데 거듭 제곱이 있어요.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첫 번째 해야 될 일, 거듭 제곱을 계산합시다. 곱하기 있었고 더하기 11 있었고 나누기 2가 있었어요. 이 중괄호 안에서도 곱셈, 덧셈, 곱셈을 먼저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곱셈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럼 얘 먼저 계산하면 3, 9, 27이죠. 그리고 더하기 여기 11이 있고, 우리 뭐 한 거예요 지금? 중괄호 안에 곱셈을 먼저 계산했어요.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얘를 해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소괄호로 이렇게 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눗셈 하기 전에 소괄호 안에 있는 덧셈을 해결해야겠죠? 이렇게 덧셈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해결해 보면 어떻게 돼요? 6이에요. 이렇게 해도 좋고 괄호 안. 자, 거의 다 왔네요. 이제는 간단한 나눗셈 문제예요. 16 나누기 2는 역수의 곱셈을 할 필요도 없죠. 8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8이다. 크게 있는 게 없어요. 얘네는 그냥 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누구 먼저? 요 덧셈을 해내면 자, 그럼 곱셈 먼저. 이거 보지 않으면 엄청 쉬운 문제 된다고 했어요. 4 곱하기 2는 8이고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이제 이 문제 엄청 쉽죠? 마이너스 13.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문제에서 욕심을 내서 좀 한 번에 했어요. 어떻게? 나눗셈, 곱셈을 둘 다 해결하고 온 것 같아요. 각각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 나누기 3 바로 5 되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5고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뺄셈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8 이렇게 쓴 거예요. 두 개 구분하려고 쳐준 거고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빼는 수에 부호를 바꾸기로 했어요. 계산하면 플러스 3이다. 자, 개념 확인 문제는 엄청 간단했어요. 그럼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야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나눗셈 여기 뭐가 있어요? 소괄호가 있죠? 얘부터 해결하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자, 얘 해결하고 나서는 2번일 것 같고, 얘는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수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곱셈으로 고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이렇게 이 순서를 꼭 적어두면 좋겠어요. 그대로 묵묵히 기다려줄 친구들은 쓰고 2-9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이에요. 그냥 이렇게 1번 해결했어요. 요거 하기로 했어요. 이 것만 해결하면 뭐 약분이 될 것 같지 않죠? 마이너스 3분의 7까지 해결하고 마이너스 6분의 5. 나눗셈 뭘로 고칠까요? 곱셈으로 이렇게 고치고 바꿔줘야겠죠.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를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해결하면 돼요.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되고요. 약분이 하나 되네요. 2에 14가 돼요. 애들은 센스 있게 없애주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이너스 28 곱하기 플러스 14분의 5 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부호 조심 마이너스 하나 있어요. 2, 5, 10. 자, 우리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 하면요. 이거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꼭 도전해보세요. 5 빼기 3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5 빼기 3을 일단 해요.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하고 시작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얘는요. 빼기는 진짜 나중에 할 일이죠. 곱하기 먼저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와 내 눈에 쉽다 하고 5 빼기 3 먼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누구? 내가 풀고 싶은 얘는 기다리고 이 거듭제곱부터 해결해야 되죠. 마이너스가 3개 얘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 8분의 1입니다. 얘 해결하고 나서는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6 되었어요. 얘네 해야 되죠. 그럼 얘 뭘로 고치고?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똑같이 얘네는 기다려주고 여기 해결하면 플러스 6분의 1이다. 빼기 6분의 5다. 그럼 이제 어디예요? 곱하기 여기 6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다. 분도 되네요. 3분의 4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얘부터 계산해야 되거든요. 곱셈 먼저잖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뺄셈도 기다리고 있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남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덧셈으로 고치고 부호 바꾸면 플러스 7이다. 하라고는 안 하고 순서만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순서가 제일 포인트였잖아요. 한번 차근차근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거듭제곱이었어요. 딴 거 보지 말고 얘가 1번. 그래서 디귿이 먼저고 중괄호 안에 있는 나눗셈 해결해야 되죠? 리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중괄호 안에 역시 괄호가 최고니까 뺄셈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 이만큼이 하나의 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곱해야겠죠. 니은을 하고 마지막에 4에서 빼줘야 됩니다. 3번이다. 그런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거듭제곱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럴 때는요. 그냥 각각 해결하면 돼요. 이 문제 해결해서 쓰고 이 문제 해결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다려.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되죠? 6, 6에 36이에요. 그 다음 곱하기 그대로 쓰고 대괄호 그대로 중괄호도 그대로. 여기 안에 마이너스 2개 플러스 9분의 16. 9분의 16입니다. 는 한 번에 해볼까요?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로 바꾸고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그대로. 요거. 자, 그 다음에 할 일.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이상 되는 거 없죠? 그러면 플러스 16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써 있어요. 얘가 굳이 이렇게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중괄호도 필요 없고 대괄호도 필요 없고 그냥 어디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대괄호가 이렇게 뿅 줄어든 거예요. 플러스 36에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2예요. 플러스 36 두고 여기 하면 3분의 4 2입니다. 더하기 2 먼저 하면 안 되죠? 곱셈 먼저 해야 돼요. 12 곱하기 4 하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48. 와, 간단해요. 몇이에요? 50이다.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대요. 둘이 곱해서 뭐였단 얘기죠? 플러스였단 얘기예요. 그랬을 때 A, B의 부호는 어떤 게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를 찾아보는 거죠. 둘이 곱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였거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도 뿅 해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뿔뿔 마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둘 다 0보다 작아서 둘 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뿅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건에 추가해서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더해서 0보다 크대요. 플러스랑 더하면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가니까 0보다 크죠? 근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더하면 오히려 원점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니까 0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 아까는 후보가 두 개였는데 이 조건 추가한 거 덕분에 얘는 탈락. 그래서 이 조건만 살아남아서 A의 부호도 플러스, B의 부호도 플러스이구나. 자, 기본적으로 무언가의 부호를 구한다는 건 0보다 크냐 작냐 이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딱딱딱 잘라내면 이 중에 한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일단 둘이 곱해서 음수래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하나만 마이너스였던 얘기니까 마이너스 A, B 이렇게 놓고 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였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였거나 B랑 C를 곱했는데 또 0보다 작았대요. 그 얘기는 얘네 둘 중에 한 명만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B가 플러스였으면 얘가 마이너스였고 마이너스였으면 얘가 플러스였다. 지금 가능성이 역시 두 가지 후보로 나왔네요. 그랬더니 여기 아주 확실한 조건이 나왔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 있나요? 얘 탈락이죠? 여기가 맞죠. 그럼 요거를 부호로 잘 쓰면 A는 0보다 작고 여기 두 개 탈락. B는 0보다 크죠? B 0보다 커야 되니까 얘 탈락. C 0보다 작아요. 여기 있죠. 작은 역시 아무 수도 나와 있지 않고요.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대요. 마이너스였단 얘기예요. 그럼 A, B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서로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뺐을 때 0보다 크대요. 3 빼기 2 하면 0보다 크죠? 2 빼기 3 하면 어때요? 0보다 오히려 작죠? 뭔가를 뺐을 때 여전히 0보다 크려면 얘가 더 커야 돼요. 얘보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렇게 생긴 조건을 조금 더 어렵게 써놨다고 보면 돼요. A가 B보다 커야 A에서 B만큼 덜어내도 여전히 0보다 크게 뭔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됐는데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클 수 없죠? 이 경우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0보다 작다. A, B, C를 세워놓고 봅시다. 곱해서 0보다 크대요. 그러려면 둘이 부호가 이렇게 같아. 얘네 둘이 곱해서는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뿔마거나 맞뿔이거나. 역시 두 가지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클 수 없어요. C는 0보다 작다. 여기 있습니다.